옛날 옛적 고려의 도읍 개성의 번영한 거리 한복판에 심얼이라는 이름의 비천한 여종이 살았다. 비록 학문의 문턱을 밟아본 적 없는 천한 신분이었으나 심얼의 마음은 학식 깊은 규수 못지않게 총명하고 그 눈빛은 별처럼 맑고 영롱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봄날의 복사꽃처럼 곱고 그 마음은 겨울밤의 난로처럼 따스하여 그녀를 아는 이들은 모두 그 품성에 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어를 섬기는 주인 박시대감은 권세와 재물을 두루 갖춘 이었으나 하늘은 그에게 자식을 점지하지 않았다. 그는 늘 한숨 지으며 말했다. 내게 자식이 없어 외로움이 사무치나 심얼이 곁에 있으니 내 입가에 미소가 끊이질 않는구나. 그리하여 그는 심얼을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그를 통해 삶의 기쁨을 되찾곤 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심얼은 박시대감의 심부름을 위해 집을 나섰다.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선선했으나 갑작스레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놀란 심얼이 하늘을 올려다보니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구름 사이로 번쩍이는 번개 속에서 거대한 뱀이 하늘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그 뱀은 비늘마다 은빛 광채를 뿜으며 구름을 뚫고 오르려 했으나 이내 힘없이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다시 오르고 다시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다. 심얼이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뱀의 꼬리가 깊은 바위 틈에 단단히 끼어 있었다. 그 거대한 생명체는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으나 꼬리는 바위에 얽매여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심얼은 그 광경에 놀라 숨은 삼켰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두려움보다 더 큰 자비를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위로 달려가 온 힘을 다해 뱀의 꼬리를 들어올렸다. 바위는 마치 그녀의 선한 마음에 감복한 듯 마침내 꼬리를 놓아주었다. 자유를 찾은 뱀은 황금빛 눈동자를 빛내며 심얼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 눈빛은 깊고 신비로워 마치 천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 듯했다. 뱀은 몸을 흔들며 구름 속으로 사라졌고 그 순간 고맙다 라는 낮고 깊은 음성이 허공에 울렸다. 번개가 번쩍이며 심얼은 정신을 차렸다.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했다. 이 무슨 기묘한 꿈이란 말인가? 심얼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갸우뚱거렸다. 다음 날 심얼은 마을 어귀 맑은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햇살이 수면 위로 반짝이고 물소리가 잔잔히 귓가를 스쳤다. 그때 시냇물 건너편에서 한 젊은 선비가 짐을 지고 조심스레 징검다리를 건너오고 있었다. 그는 학문의 향기를 풍기는 고운 차림새에 눈빛은 별처럼 맑고 깊었다. 선비는 징검다리를 건너며 심얼을 힐끗 보았고 그 순간 그녀의 청아한 눈동자와 마주쳤다. 심얼의 맑은 미소에 마음이 흔들린 선비는 발을 헛디뎌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 아이고! 그는 놀라 소리쳤다. 그리고 흰버선은 진흙과 물에 젖어 누렇게 변했다. 선비는 물가로 올라와 젖은 버선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이제 먼고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어찌 이리 되었는가. 그의 한탄을 들은 심얼은 마음이 짠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선비님, 그 버선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마침 빨래를 하고 있으니 깨끗이 빨아드리겠습니다. 선비는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 괜찮습니다. 물에 몇 번 헹구면 되겠소. 하지만 시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버선을 받아들었다. 괜찮습니다. 금세 깨끗이 빨아드릴게요. 시멀은 정성스레 방망이로 버선을 두드리고 맑은 물에 여러 번 헹구어 흰 빛을 되찾게 했다. 버선은 마치 새 것처럼 눈부시게 빛났다. 선비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소. 덕분에 먼 길을 편안히 갈 수 있겠소. 시멀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조심히 가시길 바래요, 선비님.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지만 선비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시멀을 따라가며 물었다. 소저, 어디로 가시는 길이오? 저는 도성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 숙소를 구하려 했으나 날이 저물어 난감하던 참입니다. 시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기울어 어둠이 서서히 세상을 덮고 있었다. 선비의 곤란한 처지를 안 시멀은 마음이 움직여 말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그녀는 선비를 자신의 초라한 거처로 안도했다.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된장국을 정성껏 대접했다. 선비는 감동한 듯 말했다. 소저는 제 버선을 깨끗이 빨아주시더니 이제는 따뜻한 밥과 잠자리까지 내어주셨소. 이 은혜를 어찌 갚겠소. 시멀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은혜라니요.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대감님, 저를 이 선비와 맺어준 것은 다름 아닌 한편의 꿈이었습니다. 꿈이라? 대감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시멀은 말을 이었다. 그날 밤 저는 꿈속에서 바위 틈에 꼬리가 끼어 하늘로 오르지 못하는 뱀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선비님의 이불 아래 꿈틀대는 용의 꼬리를 보았나이다. 놀라 이불을 걸쳤을 게 그곳엔 선비님의 다리만 있었지만 저는 그 순간 이분과 운명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시대감은 시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 잘못된 선택이 하늘의 뜻을 거스를 뻔하였구나. 하늘로 오를 운명의 개미, 너의 선한 마음 덕택에 용이 되어 비상하였도다. 이는 재앙을 막고 큰 복을 가져온 일이니라. 그리고 이윤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 선비여, 너를 옳은 길로 인도한 이는 다름 아닌 시몰이니 이 아이를 놓치지 말고 평생의 반려로 삼으라. 이 아이는 너의 앞길에 큰 힘이 될 것이야. 그리하여 이윤재와 시멀은 혼인했다. 시멀은 한낱 여종에서 고관의 아내로 단숨에 귀부인이 되었다. 비록 천한 신분이었으나 박시대감은 시멀을 친딸처럼 아끼져 성대한 혼례를 치러주었다. 오, 이 얼마나 어울리는 한 쌍이냐. 그 후 이윤재는 시멀의 꿈처럼 진정한 용왕이 되어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정직한 관리가 되었다. 시멀은 남편을 곁에서 굳건히 받들며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준 박시대감을 친부모님처럼 섬겼다. 옛말에 이르기를 진정한 고귀함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였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기회를 잡는 것은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박영석은 큰 기회를 놓쳤고 이윤재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여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했다. 인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지만 그 인연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지는 오로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새해가 다가오니 우리 모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떠할까? 결국 우리 삶을 밝히는 이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뿐이니. 옛날 옛적 고요한 고을 양산의 푸른 언덕 아래 민재라는 청년이 살았다. 그는 한때 여화를 누리던 귀족 가문의 후손이었으나 운명의 장난으로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가세가 기울어 빈궁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민재는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준수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한눈에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풍채를 지녔다. 그러나 가문의 몰락과 함께 그의 삶은 점점 더 고달파졌다. 생계를 잇기 위해 그는 집신을 삼아 장터에 내다 팔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집신 삼는 일을 처음 해보는 터라 그가 만든 집신은 투박하고 조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어느 날 양산 장터의 한 구석에서 민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신을 팔기 위해 애썼으나 지나가는 이들 누구도 그의 집신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해가 뉘어뉘어치고 장터가 한산해질 무렵 떠돌이 상인 하나가 민재 곁에 멈춰서서 농잠 섞인 말투로 입을 열었다. 이보게, 이런 조잡한 집신이 양산장터에서 팔릴 리 있겠나? 자네, 한양의 큰 장터로 가보게. 거기라면 이 집신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걸세. 그 상인은 반은 장난, 반은 진심이 담긴 말을 던지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민재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는 70켤레의 집신을 정성스레 묶어 등에 지고 한양을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다. 구름이 흘러가고 달이 바뀌는 가운데 민재는 험한 산길과 먼 길을 걸어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다. 그는 한양의 번화한 장터 한복판에 집신을 펼쳐놓고 큰 소리로 외쳤다. 한양에서 값비싼 집신을 내놓았소. 이 집신은 양산에서부터 공들여 가져온 보물이요. 민재는 한양 장터에서 집신이 좋은 값에 팔릴 것이라 굳게 믿으며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한양의 상인들은 그의 집신을 보고 비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이런 집신을 누가 사겠나? 한 푼 두 푼도 아까운 물건이로구만. 며칠이 지나도 집신은 한 켤레도 팔리지 않았다. 민재는 배고픔과 피로에 지쳐 장터 한 구석에서 구걸하며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 장터 근처에 자리한 전직 재상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그 저택에는 연화라는 아리따운 하녀가 있었다. 연화는 어릴 적 부호를 잃고 재상의 저택에서 자라난 여인으로 빼어난 미모와 날카로운 지혜를 겸비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자 마음을 굳게 닫고 살아왔으나 진정한 반려자를 찾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었다. 어느 맑은 날 연화는 저택의 심부름을 위해 장터로 나왔다가 민재의 초라한 집신더미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물었다. 이 집신 한 켤레가 얼마인가요? 민재는 뜻밖의 손님에 기뻐하며 대답했다. 이 집신은 멀리 양산에서 한양까지 가져온 귀한 물건이라 한 켤레에 100금은 받아야 됐소. 연화는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 집신이 마음에 드는걸요? 민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전화했다. 이 집신은 내 생계의 전부요. 굶어 죽는다 해도 값을 깎을 수는 없소. 연화는 그의 단호함에 오히려 호감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나주막히 말했다. 어제 맨발로 지나가던 노인에게 집신 한 켤레를 선물하지 않으셨나요? 그 따뜻한 마음씨가 참 아름다웠단 말이죠. 민재는 깜짝 놀랐다. 연화가 어찌 그 일을 알았는지 의아해하지만 그녀의 맑고 깊은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다음 날 연화는 다시 장터로 찾아와 물었다. 오늘은 값을 좀 깎아주실 건가요? 민재는 미소를 띠며 응수했다. 어제도 값을 깎아달라 하셨소. 이 집신은 내게 너무나 소중한 물건이라. 그러다 문득 그는 말을 멈추고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런데 아가씨는 어디 사시오? 혹시 시집을 갔소? 연하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아직 시집가지 않았어요.
나를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을 찾고 있죠. 혹시 나리께서 저와 함께 가고 싶으신가요? 제 주인님의 저택으로 가보시겠어요? 거기라면 집신이 더 잘 팔릴지도 몰라요. 민재는 놀라움과 설렘 속에 연화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함께 재상의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은 기와가 반짝이는 웅장한 전물로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기품을 뽐냈다. 연하는 민재를 하인들이 머무는 방으로 안내하고 따뜻한 밥과 국을 대접했다.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를 맛본 민재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연하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 머물며 집신을 팔아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재는 재상의 저택 하인의 거처에 머물며 매일 장터에 나가 집신을 팔려 했지만 여전히 집신은 팔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점점 연화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에 끌리게 되었다. 어느 날 민재는 용기를 내어 연화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비록 초라한 집신 장수에 불과하지만 내 가문은 대대로 고귀한 혈통을 이어왔소. 만약 당신이 내 반려자가 되어준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을 거요. 연하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정한수 한 사발을 놓고 하늘과 땅에 맹세하며 부부의 연을 맺었다. 다음 날 그들은 재상을 찾아가 자신들의 결정을 알렸고 재상은 두 사람의 진심을 보고 흔쾌히 적곡을 내렸다. 연하는 민재에게 은화 몇 잎을 지어주며 말했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아가면 힘들어요. 이 돈을 가지고 장터에 돌아다니며 세상 구경을 해보세요. 그러면 눈이 더 넓어질 거예요. 민재는 연하의 말대로 장터를 누비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 이치를 배웠다. 저녁이 되어 돌아온 그는 연하에게 말했다. 이제 세상이 조금 더 선명해 보이는구려. 당신이 내 곁에 있으니 이 세상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소. 그리하여 민재와 연화는 재상의 저택에서 함께 삶을 꾸려갔다. 민재는 집신 장수를 그만두고 연화의 현명한 조언을 따라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연화는 민재에게 부드럽게 속삭였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돈을 다룰 줄 모르면 삶이 고달프기 마련이야. 이 은화 몇 잎을 가지고 장터에 나가 마음껏 써보거라. 그 속에서 삶의 뜻을 찾아낼 게야.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재에게 은화 몇 잎을 건네주었다. 민재는 그 돈을 받아들고 한양장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장터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 이치를 배우고 물건을 사고 팔며 삶의 흐름을 익혔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계적인 상인이 되고자 하는 꿈이 싹텄다. 그러던 중 그는 장터 한쪽에서 열리는 씨름대회에 눈길이 갔다. 힘과 기술을 겨루는 그곳에서 민재는 자신의 몸을 단련하며 씨름에 도전했다. 날마다 땀을 흘리며 연습한 끝에 그의 기술은 날로 정교해졌고 마침내 양산과 한양을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재는 밤이 되면 연화 곁으로 돌아와 그녀와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다잡았다. 연화는 늘 그를 격려하며 말했다. 몸을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갈고 닦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된 힘은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야.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민재는 씨름꾼으로 이름을 날르며 한양에서 열린 큰 씨름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관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마침내 그는 군문에 도전하여 무과에 출중한 성적을 합격했다. 그러나 연화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백성을 위해 봉사하려면 더 큰 뜻을 품고 길을 나서야 해. 내가 모아둔 은화가 있으니 이 돈을 가지고 함경도로 가보거라. 그곳의 인삼은 귀중한 보물이니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연화의 격려에 힘입어 민재는 함경도로 향하는 여정에 올랐다.
낡은 옷 몇 벌과 집신 면켤레만을 짊어진 채 그는 험한 산길을 넘어 추운 북녘땡에 이르렀다. 함경도는 바람이 매섭고 땅은 척박하여 면화조차 자라지 않는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추위에 딸며 옷이 부족한 처지였다. 민재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지닌 옷과 집신을 나눠주었고 결국 손에는 은화 면잎과 낡은 치마 하나만 남았다. 민재는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